변호사 박도진의 사무실은 서울의 전통적인 지역 중 하나인 종로구에 위치해 있으며 세련된 외관뿐만 아니라 현대성과 한국 전통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한 모습으로도 유명했다.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구조의 건물은 정교하게 배치된 돌과 햇빛 아래 반짝이는 작은 인거 연못이 있는 한옥 스타일의 내부 정원을 자랑했다. 이 고전과 현대의 융합은 사무실 주인의 영혼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진지하고 꼼꼼했지만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뿌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유혜림이라는 34세 여성이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날씬한 실루엣은 전통적인 한복 스타일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청록색 비단 원피스로 돋보였다. 그녀의 갈색 눈은 긴장감이 서린 반짝임을 띤 채 환경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한국 풍경화부터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야금 소리까지 세세한 부분을 흡수했다. 해림은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고인이 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분할하는 복잡한 문제 때문이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옥이 있는 땅은 수십 년간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아온 할아버지의 소유였다. 추억과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장소는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한때 단단했던 가족 유대에 금이 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유 변호사님. 도진이 접수대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해림을 즉시 안심시키는 차분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38세로 각진 얼굴과 흠잡을 데 없는 자세를 지닌 남자였다. 맞춤 제작한 듯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전문적인 외관 아래 숨겨진 피로감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그녀가 같은 예의로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상호 이해의 촉각적인 느낌이었고 그로 인해 둘 다 급히 시선을 돌렸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해림은 공간을 구성하는 세부 사항들을 놓칠 수 없었다. 어두운 나무 바닥은 그녀의 발걸음에 가볍게 삐걱거렸고 벽에는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한자 서예가 장식되어 있었다. 공기에는 은은한 향의 냄새가 감돌았다. 그것은 단향과 약초가 어우러진 향기로 묘한 평온함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도진은 그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그 공간은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밝게 비춰졌고 창밖에는 대나무와 벚나무가 어우러진 작은 선찬 정원이 보였다. 중앙에는 견고한 원목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고 테이블 주변에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쿠션이 깔린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해림은 자리에 앉아 신중하게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도진은 그녀 맞은편 자리에 앉아 셔츠 소매를 정리한 뒤 노트북을 열었다. 상황이 민감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유씨. 그가 직업적이면서도 공감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작하기 전에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접근 방식을 더 잘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백히 드러나는 감정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한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님. 그곳은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족 화합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던 곳이고 추석을 함께 축하했던 곳이며 전통이 살아 숨 쉬었던 공간입니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의 일부를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말씀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가 문서에서 읽은 바로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것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반성의 순간과 분석이 교차하며 계속되었다. 해림은 도진이 그녀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까지 섬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약간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의 말을 듣는 방식에는 내가 여기 있다, 이해한다 라고 조용히 말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해림은 그녀 앞에 있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신중했지만 그의 태도와 말투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내면을 드러냈다. 그가 우연히도 자신 역시 한옥 마을에서 자랐다고 언급했을 때 그의 눈이 잠시 빛났고 마치 그들 사이에 깊은 연결이 형성된 듯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요? 박 변호사님? 그녀가 호기심과 묘한 감정이 섞인 톤으로 물었다. 무시할 수 없는 친밀함의 불꽃이 담겨 있었다. 전통적인 마을에서 자란다는 건 어떤 기분이었나요? 특별했을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진중한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특별한 경험이었죠.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의 무게도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어요. 항상 말씀하시길 남자는 모든 행동으로 가족을 명예롭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 말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어요. 좋든 나쁘든 간에. 해림의 눈은 그의 눈에 고정되었고 잠시 동안 주변 환경이 사라진 것 같았다. 선정원의 대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분수의 물소리, 그리고 에어컨의 미세한 웅웅거림조차도 사라지고 그들 사이에 의미 있는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말을 멈췄다. 한 보조원이 들어와 자스민 차와 전통 쌀 과자가 담긴 쟁반을 내왔다. 그들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사이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직접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제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서류 검토를 마쳤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으며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제 기반은 탄탄히 다진 것 같네요. 도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과 몇 가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해림이 일어나며 대답했다. 소지품을 챙기면서 그녀는 복잡한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이번 만남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가방을 집으려던 순간 그녀의 손이 도진의 손과 스치자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고 도진 역시 잠시 머뭇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가 문까지 그녀를 배웅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거의 손에 잡힐 듯 무겁게 느껴졌다. 작별 인사를 하며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해림은 그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꼈다. 건물을 나서며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의 반사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도진의 눈빛이었다. 그의 눈빛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종로구 거리를 걸으며 서울 특유의 소리와 향기에 둘러싸인 차에 해림은 자신이 겪고 있는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또한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하려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해림은 사무실 근처의 작은 전통 카페에서 혼자였다. 그곳은 아늑한 분위기로 낮은 나무 테이블과 지역 시장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붕어빵, 팥소를 넣은 물고기 모양의 달콤한 간식, 의향이 진한 커피 냄새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사건의 다음 단계를 메모하며 수첩을 넘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도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은 생각보다 좁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해림은 고개를 들어보니 도진이 커피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전날보다 훨씬 캐주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어두운 울 코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박 변호사님,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긴 제가 회의 많은 날 마음을 가다듬는데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해림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고 이전의 격식 있는 분위기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도진은 한국 고전 문학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이야기하며 김소월의 시와 전통적인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위안을 주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해림은 할아버지와 함께 사찰을 방문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것이 그녀에게 전통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준 이야기를 공유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해림은 예상보다 더 많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질 때쯤
그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겉보기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연결은 더욱 깊어졌고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업무적 상호작용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자연스럽게 더 개인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각 회의는 새로운 친밀감을 불러왔고 도진이 가져온 커피 한 잔, 해림의 격려하는 미소 같은 작은 몸짓들조차도 단순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마치 처음의 긴장감이 더 깊은 무언가로 진화한 듯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 각자는 주변의 사회적 관습과 기대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해림의 가족과의 회의 날 상황이 급변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팽팽했고 모든 시선은 도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법적 옵션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한순간 해림의 삼촌 중 한 명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 변호사를 정말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해림은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삼촌은 말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가 이 문제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가 전에 언급했던 한옥 마을 이야기,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는 이 재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의 가족이 과거에 이곳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지. 도진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복잡한 감정을 내비쳤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단호한 톤으로 말했다. 저는 제 과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제 가족이 과거에 그 한옥마을과 연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귀하의 가족이 이 재산을 소유하기 전의 일입니다, 유씨. 여기서 제 관심사는 철저히 전문적인 것입니다. 해림은 도진의 눈에서 어떤 확신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가 돕는 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삼촌의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들이 쌓아온 신뢰를 흔드는 듯했다. 그날 밤 늦게 해림은 스스로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보관해온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도진의 할아버지가 쓴 자필 편지였다. 편지에서 그는 재정적인 필요로 인해 마을을 매각하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그 재산이 박씨 가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소망을 남겼다. 편지의 어조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깊은 감정적 연결을 드러냈다. 다음 날 아침, 해림은 편지를 손에 들고 도진과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도진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사건에 영향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과거가 당신의 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향을 줬잖아요. 그녀가 반박했다. 이제 어떻게 당신의 의도가 순전히 전문적인 것이라고 믿을 수 있죠? 도진은 죄책감과 진실성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림 씨, 제 의도는 언제나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돕는 것이었어요. 제 과거가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행동은 언제나 당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루어진 겁니다.